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으로 생산 참여자 가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이나 가족들은 기업이나 정부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죠. 그래요.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혹은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로 구별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생존소득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자료를 보면 지출을 두 항목으로 나눌 수 있죠.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나눌 수가 있죠. 비소비 지출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세금과 같은 것이 포함되죠. 따라서 한국의 통계자료를 볼 때 생존소득선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소비 지출의 상당 부분과 비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겠죠. 그래요. 정확하게 구할 수 없겠죠. 한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출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뭐 대충 구할 수는 있죠. 생존소득선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세금이 포함되고 필수 생존수단, 필수 욕망 충족수단이 포함되죠. 소득 획득수단 투입 비용도 포함되죠. 그리고 금융비용도 포함되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되겠죠. 저번에 대충 구했죠. 가계생활 현황표에서. 생존소득세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했나요? 개인별로 구할 수가 없죠. 개인별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가구원 수가 한 명일 때만 그러하죠. 그래요. 왜 그런가요? 사회 구성원들은 가족별로 이렇게 소비를 하죠. 그 소득을 얻고 소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인당 필요한 비용도 달라진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했죠.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비용은 줄어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요. 여관방을 빌리는데 그게 한 2만 원 해요. 12만원짜리 방이 있어요. 4명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한 명이 그 방을 빌리면 비용이 얼마가 드나요? 12만원 들죠. 2명이 빌리면 1인당 6만원이 들죠. 3명이 빌리면 1인당 4만원이 들죠. 4명이 빌리면 1인당 3만원이 들죠. 그래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있으면 비용이 줄어들죠. 가족? 그래요. 가족을 구성하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많겠죠. 가구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그러하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생존소득선을 구해야지 맞겠죠. 그게 이번에는 이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가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외 가구는 뭘까요? 대부분 기업 소유자가 되겠죠. 한 명이 기업을 운영하건 수백 명의 기업을 운영하건 근로자 외 가구는 대부분 기업 소유자 가구인 거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번 그 분기별로 한번 알아봤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긴 그렇고 그렇죠. 2021년도 3, 4분기를 보면 보기 편하게 2021년도 3, 4분기를 보면 근로자 가구 소득은 그래요. 그렇죠. 평균을 보면 546만원 되죠. 그래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근로소득은 한 456만원 돼요. 대부분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얻죠. 근로자 외 가구는 어떤가요? 평균이
한 365만 원 되죠. 근데 사업 소득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외가구는 대부분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겠죠. 188만 2천 원이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한 절반 정도만 사업을 해서 얻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방법으로 얻겠죠. 재산을 통해서 얻든 뭐 투자업을 통해서 얻든 아니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뭐 근로자이건 그렇겠죠. 가구원 수는 어떤가요? 2021년 사상분기를 보면 평균이 근로자 가구는 2.47명이고 근로자 외 가구는 2.22명이죠. 그래요. 소득이 작으면 가구원 수가 아무래도 작겠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떤가요? 이 문제를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좀 경제적인 그래요. 경제와 관련된 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직장과 소득은 누가 만들어내나요? 근로자 외 가구에서 만들어내겠죠. 기업 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요. 세금은 누가 내나요?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잖아요. 기업이 내거나. 근데 기업 소유자의 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평균을 보세요. 그래요. 사업 소득으로는 한 188만 원밖에 얻지 못해요. 사업만 하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을 형성할 수 있나요? 평균이 188만 8천 원. 가족 2명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야 되나요? 그래요. 19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소득을 얻어야 되죠. 가계생활 현황표에 나와 있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변동할 수 있겠죠. 화폐 가치가 변동하니까. 이 가격은 2021년도 기준인 거죠. 그래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기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도 그랬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1970년에는 어땠을까요? 근로자 가구 건수는 5.34명, 근로자 외 가구 건수는 5.67명이에요. 더 많아요. 그런데 분포는 안 나와 있죠. 예전에는 분포를 조사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 이전에는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랬겠죠. 지금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카드로 거래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직계하기가 쉽지만 과거에는 카드가 없었겠죠. 또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겠죠. 현금 거래를 하니까 소득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소득을 추정할 수는 있겠죠. 왜 그런가요? 소득이 소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소득이 많으면 소비가 커지겠죠. 비례하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증명이 되느냐? 증명이 되죠. 이거는 그래요.
5분위별 소득인데 근로자 가구, 근로자의 가구가 있죠. 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죠. 1분위는 소득이 근로자 가구만 볼게요. 소득이 191만 원일 때 소비가 165만 원이죠. 2분위는 소득이 더 많죠. 소득이 334만 원일 때 가계지출이 260만 원이죠. 소득이 커지니까 가계지출도 커지죠. 그래요. 소득과 소비가 상당 부분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계지출 혹은 소비지출을 통해서 소득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추정하는 방법은 뭔가요? 가계지출보다는 소비지출로 구하는 게 낫겠죠. 비소비지출, 가계지출은 비소비지출을 포함하죠. 그래요. 세금이 포함돼서 그래요. 가계지출로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소비지출이 더 정확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년부터 안 나와 있다 했죠. 2000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61만 4천은 161만 4,761대 비례하니까 근로자 가구 소득은 얼마인가요? 238만 6,987원이죠. 160만 원은 소비, 238만 6천 원은 소득이죠. 이꼬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고 소비 지출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 외 가구의 소비는 알 수 있죠. 165만 4,750원이죠. 대 X를 해서 X를 구하면 되죠. 이게 뭔가요? 비례식인 거죠. 비례식.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238만 6,987원 곱하기 165만 4,750원 하면 되죠. 그래요. 나누기 161만 4,761원 하면 돼요. 그러면 X로 구할 수가 있죠. X가 뭐랬죠?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라 했죠. 분수 나타낼 수 있겠죠. 분자에 그래요. 138만 6,987원 곱하기 165만 4,750원 이걸 넣을 수가 있고 분모에는 161만 4,761원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X는 246만 6,099원이 되죠. 적을 수 있잖아요. 1번에. 근로자 가구는 238만 6,987원이고 근로자 외 가구는 246만 6,099원이다. 어떤가요?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더 크죠? 왜? 소비 지출이 더 큰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90년에도 보면 90년에도 보면 근로자 가구의 소비 지출은 64만 9천 원, 근로자 외 가구의 소비 지출은 75만 7천 원이죠. 그럼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더 컸겠죠. 근로자 가구 소득은 94만 3천 원,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은 107만 원 가까이 되죠. 더 크죠. 1980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구하면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더 커요. 근로자 가구 소득은 23만 4천 원,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은 25만 3천 원이 되죠. 1970년에는 어떤가요? 근로자 가구 소득이 28,180원,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은 31,600원이 되죠. 더 크죠? 왜 그런가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소비 지출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소비 지출이 근로자 외 가구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요. 가구원 수는 어떤가요? 근로자 외 가구원 수가 더 많죠. 1970년도 보면 근로자 가구원 수는 5.34명, 근로자 외 가구원 수는 5.67명이죠. 80년도도 마찬가지죠. 근로자 외 가구 원 수는 4.54명, 근로자 외 가구 원 수는 4.63명이죠. 더 커요. 그래요. 2000년도에 같아지죠. 2000년도에 이제 거의 비슷해진 거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어떤가요? 근로자 가구 소득이 압도적으로 낮은 건 아니죠. 항상 비슷했어요. 비슷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크게 성공한 기업 소유자를 재벌이라 하죠. 별로 안 좋게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2000년 이전에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비슷했어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요. 이걸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망이 안 좋다는 거죠. 이게 기업을 만들어봤자 가족조차 형성할 수 없을 정도면 전망이 안 좋은 거예요. 70년대부터 보면 소득이 다 많이 증가했죠. 근로자 외 가구든 근로자 가구든. 그래요. 성장을 했는데 기업 소유자 소득이 증가한다 해서 근로자 가구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역전이 일어났죠. 2010년도 보면 완전 역전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기업 기업이 만들기 쉬우면 기업 소유 그래요. 기업 소유자 소득을 얻기 쉬우면 기업 소유자 소득도 증가하지만 근로자 가구 소득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이게 쉽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왜 그런가요? 근로자 외 가구나 기업 소유자나 다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직장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삶의 터전이라는 거.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 했어요? 기업이나 시장을 파괴하려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랬죠. 왜 그런가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은 무엇을 바탕으로 존립하고 있나요? 시장을 바탕으로 존립하고 있죠. 시장에서 상품을 못 팔면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망하죠. 그 시장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시장이나 기업이나 삶의 터전인 거죠. 그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렇게 기업하기 어려워졌을까요? 기업과 시장을 자꾸 파괴하려니까 그런 거죠. 기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에도 좀 그런 게 있죠. 기업과 시장을 악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견해가 뭔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래요. 안 좋은 견해인 거예요. 사회를 망조에 들게 하는 견해인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하죠. 그래요. 근로자라고 해서 다 같은 근로자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죠. 상용 근로자가 있고 임시 일용 근로자가 있죠. 상용 근로자의 가구소득 중앙값은 686만 7천 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300만 원이죠. 거의 100 이상 차이 나죠. 근로자라고 해서 다 같은 근로자는 아닌 거예요. 자영업자는 어떤가요? 중앙값이 522만 원 나와 있죠. 2021년도. 임시 일용 근로자보다 나은 걸로 나와 있죠. 자영업자도 또 나누면 어떨까요? 자영업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근로자 외 가구를 나눈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로자 가구도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쭉 5분위로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1분위 근로자 가구는 190만 원 벌고 근로자 외 가구는 그래 67만 2천 원 벌죠. 그래요. 근로자 외 가구 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가구는 어떤가요? 1분위도 190만 원 벌죠. 혼자는 살 수 있는 금액이죠. 근로자 외 가구는 어떤가요? 1분위 67만 2천 원이죠. 혼자서도 살 수가 없죠. 당연히 빚이 생기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근로자 외 가구 1분위는 소득이 67만 2천 원, 가계 지출이 128만 9천 원이죠. 소득보다 지출이 많죠. 그럼 빚이 생기겠죠. 60만 원 정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근로자 가구 1분위 소득 191만 4천 원,
가계지출 165만 8천원, 근로자외 가구 67만 2천원, 일본의 소득이 지출이 128만 9천원. 그래요. 이분이 소득이 어떤가요? 근로자 가구 334만 4천원, 근로자외 가구 163만 4천원, 가계지출은 근로자 가구 261만 3천원. 그래요. 근로자외 가구 166만 7천원이죠. 가계지출 여전히 많죠. 여전히 적자죠. 근로자외 가구는. 근로자 한 명만 살면 적자가 안 나겠지만 한 명, 그래요. 그 두 명 이상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적자가 나겠죠. 이분이만 돼도 어떤가요? 근로자 가구 이분이만 돼도 333만 원 버니까 가족을 형성할 수 있죠. 3명까지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물론 2021년 기준 금액이에요. 가족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중간을 못해도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이라 그래요. 취업만 하면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로자가 191만 원은 뭔가요? 알바만 해도 190만 원은 벌죠. 그래요. 취업만 하면 근로자 가구는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 외 가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 외 가구는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90만 원 벌죠. 3분이 되면 중간하면 290만 원 돼요. 290만 원 어떤 금액인가요? 간신히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죠. 근데 아주 어렵게 살겠죠. 그냥 290만 원 이상이 되면 간신히 이제 3명을 그래요. 형성할 수 있어요. 4분이 어떤가요? 근로자외 가구 455만 8천원 벌죠. 중간보다 잘해야 되는 거죠. 다 사업을 하는 가구죠. 근로자외 가구는 대부분. 그 사업을 뛰어나게 해야지 455만 8천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만 보더라도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로자만 돼도 그래요. 자기가 그 일자리를 가리지만 않으면 가족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근로자 외 가구는 뛰어나지 않으면 가족조차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대기업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대기업도 망할 수가 있죠. 대기업이 망하면 누군가가 또 대기업을 대체해야 되겠죠. 그래요. 많은 기업들이 어떤가요? 대한민국 재벌 그룹들도 과거에 보면 작게 시작했죠. 그래요. 조그만 점포에서 시작한 해서 커진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요. 큰 기업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이 작은 기업들이 잘 생겨날 수 있는 기업이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로자의 가구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소득이 다 같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근로자 외 가구든 근로자 가구든 소득이 다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